변상욱 대기자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수첩에서 뭐 갖고 오셨어요? 다음 달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 총궐기 대회. 예. 이 집회에 경찰은 물론 금지 결정을 내렸고요. 예. 시민들은 또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그 사이에다 경찰과 시민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람 벽을 치겠다. 예.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정위원회가 아까 불교 측에서 우리가 사람 벽을 쳐서 뭔가 보호하겠다 이 예. 뉴스. 그러니까 이 뉴스를 짚는 거군요. 평화지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하겠다. 이제 같이 사람 벽을 쌓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그냥 인간띠 정도로는 안 될 거고 예. 좀 두툼하게 여러 겹의 인간띠를 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사람 벽. 좀 이제 저는 생소해요. 저는 생소한데 지구촌에서 이런 사람 벽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흔히 몇 개는 들 수 있습니다. 불교의 사례를 하나 든다면 예. 베트남 전쟁 막바지에 미국의 폭격이 이제 시작됐어요. 예. 미군의 폭격이 본격화됐는데 폭격으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정글을 가로질러 탈출해 나와야 되는데 예. 탈출해 나오려면 미군과 월맹군의 치열한 전투 현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 총에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되자 승려들이 노란색 가사를 입고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승려들이 빙 둘러싸가지고 정글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안전지대로 피신시켰죠. 승려복은 이제 눈에 확 띄니까. 예, 그래서 총을 겨누고 있던 양측 군인들이 이 행렬에 대해서만큼은 사격을 하지 않고 베트콩들은 그러니까 월맹군이라고 그때는 할 수도 있고 베트콩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월맹군들하고 베트콩들은 무조건 통과시키면서 승려들에게 예를 갖춰서 절까지 올렸다는 그 후문이 있죠. 자, 이게 과거의 사람벽 사례라면 최근도 있습니까? 지난 10월 25일 독일에서 극우 훌리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에 과격하게 맨날 이것저것 집어던지면서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죠. 예. 어게인 2014 퀼른 집회라는 걸 열었어요. 겉으로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속으로는 난민, 이민자 이런 거 받지 말라 제발. 순수 독일 사람들끼리만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과격 시위대가 난동을 부리거나 거리에 상점을 부수거나 하지 못하도록 경찰 3,500명을 동원해서 미리 경찰 사람벽을 친 거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과격 시위로부터 시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사람벽 친 케이스네요. 그렇죠. 예, 우리랑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주민들한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이 더 많이 모인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훌리건들의 그 극우주의자들의 시위를 덮어버렸어요. 극우 과격 시위는 상당히 초라하게 맥이 풀렸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또 양쪽이 충돌할까 봐 미리 물대포를 쏘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벌려놓았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난해 10월 26일 퀼른에서도 이 똑같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퀼른에서는 10월이 되면은 과격주의자들이 시위를 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애워싸고 그러면 경찰이 가운데 또 벽을 치고 그러죠. 막데부르크라는 독일 도시도 있습니다. 막데부르크 좀 생소한데요. 예, 동독 지역에 있던 건데 독일의 한복판에 있는 철도의 중심지예요. 독일 군수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에 시달려서 도시의 60%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해마다 1월이면은 도시의 온 교회가 종을 울리면서 추모합니다. 희생자들을. 그때 또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희생자 추모를 명분으로 모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연합군에게 있다. 순수하게 독일인들끼리 살아야 된다. 신나치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또 시민들이 왕창 모여가지고 그걸 또 에워쌉니다. 그래가지고 극우주의자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에워싸는 사람벽을 만들죠. 이거는 이제 막데부르크이고 역시 드레스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민행동, 사람벽이 지금 독일에서는 매해마다 그렇죠. 자신의 나라가 저지른 전쟁 범죄, 그런 폭력적인 정권 탄생시킨 역사적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면서 자발적인 사람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예전의 전쟁 범죄나 폭력적인 정권 일당 독재를 다시 되살리겠다는 극우주의자들이 모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는 그 주민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극우주의자들이 이때 되면 모이니까 관광을 그리로 갑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독일 전체 시민들이 우르르 그 도시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벽을 치고 극우주의자들이 난동을 못 부리게 밖으로 못 나가게 하죠. 이게 다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참여하도록 학교에서 엄청난 시간을 현대사 반성에 할애해서 가르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2015년 우리에게 지금 처지게 된 이 사람벽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사람벽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경찰은 폭력 시위를 상정하면서 물대포와 네. 또 뭐 차벽이니 이런 것들을 차별 진압을 갖다 예. 예상하고 있고 그런 경찰에게 이미 어느 정도 흥분해 있는 시민들도 조금은 있고 하니까 일단은 종교인들이나 정치인 지도자들이 나서서 사람벽 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벽이 점점점 두터워져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을 좀 듭니다. 슬퍼요. 슬프죠. 예, 평화적으로 맞습니다. 시위가 이제 뭐 이루어지고 경찰이 차벽 같은 거 안 세우고 이러면서 자신의 주장하고 이러면 좋은데 사람벽까지 등장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자화상. 어떤 나라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사람벽을 치는데 이 사람벽은 경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서 참 안타깝네요. 예, 오늘 기자수첩 사람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